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 수지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수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플라스틱 관이죠. 그렇죠? 플라스틱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배관이고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장점은 일단 가볍고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이라 전기가 안 통하죠. 절연성이 좋고 공사가 용이하고 뭐 그런 것이 이 합성 수지관 배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성 수지관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PVC 배관. PVC라고 하는 것은 경질 비닐 전선이에요. 경질 비닐 전선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딱딱한 관입니다. 보통 이제 이걸 우리가 한 개의 길이가 약 4m 정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2관이 있습니다. 연질 비닐 전선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사 실기나 기능장 실기 할 때 P2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말려 있게 되는 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형이기는 하지만 말려 있어서 이것을 가공할 때는 스프링을 넣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을 가공을 할 때는 이제 열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열풍기라든지 아니면 토치램프 같은 것으로 가열해서 구부려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CD관이 있습니다. CD관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주름진 관이에요. 이렇게 배관에 주름이 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잘 구부러진다고 해서 가요 전선관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요 전선관이 금속 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합성 수지 재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VC, PE, CD관 이야기할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 요것들이 좀 세 가지가 적절하게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책을 한번 좀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 교재가 조금 간단하게 핵심만 딱딱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 수지관은 금속 전선관보다 가격이 싸고 시공이 용이하며 절연성과 내부식성이 좋고 가벼우며 비자성체이므로 관 자체를 접지할 필요가 없으나 이제 단점이죠.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충격이나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기 힘든 단점이 있다. 자, 이렇게 단점이 있죠. 합성 수지관의 종류는 합성 수지 전선관으로 경질 비닐 전선관 딱딱한 거,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으로 P관, 그 다음에 CD관 등이 있다. 합성 수지관을 어떻게 시공해야 될 겁니까? 1번, 합성 수지관은 전개된 장소나 은폐된 장소 등 어느 곳이나 시공할 수 있지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 그쵸? 아주 열이 심하거나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되면은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열이 심하거나 큰 중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공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여기 관에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께가 너무 얇은 건 안 되고 2mm 이상인 것만 사용하게 되고요. 커넥터에 의한 박스와 관과의 접속 방법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커넥터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3호 커넥터법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4번에 합성 수지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및 커플링을 사용한다. 자, 전선관을 사용하다가 조금 더 길어야 돼요. 전선관이 짧아요 라고 할 때는 전선관을 우리가 커플링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커플링은 여러분 커플링이 뭡니까? 반지 끼는 걸 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커플링은 약간 큰 관에다가 두 개의 관을 이렇게 양쪽에서 삽입해서 꽉 끼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관을 살짝만 넣으면 안 되겠죠. 충분히 깊이 넣어서 안전하게 우리가 끼워야 되겠죠. 이때 삽입하는 깊이가 또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일반적으로 삽입할 때는 관의 바깥지름에 약 몇 배? 1.2배 정도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럼 조금 봐줄까요? 그러면 0.8배 정도까지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커플링에 들어가는 관의 길이는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단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요거 두 개 잘 보셔야 됩니다. 깊이가 얼마냐? 단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딱 0.8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6번에 관 길이 1.5m 이하마다 새들로 고정시켜야 된다. PVC 합성 수지관의 길이는 4m이다. PVC 합성 수지관의 길이는 4m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점 나왔습니다.
아까 지지점이 애자는 몇 미터 이하? 자, 2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의 간격이 1.5m가 됩니다. 다음에 전선과 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 합성수지관의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며 당연히 이 배선 안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지름 10스퀘어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1m 이하의 합성수지관에 넣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 안에서는 절대 전선이 접속되면 안 됩니다. 이 관 안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연결하는 이런 박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쉬어가는 박스들. 반드시 전선의 접속은 이런 박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고리 접속이나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한 접속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지지점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안 배웠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앞으로 더 배울 것 중에서 자,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요 2m가 되고 다음에 덕트 같은 경우에는요 덕트는 3m. 자, 덕트는 덕트인데 라이팅 덕트. 자, 라이팅 덕트는 2m. 그 다음에 케이블 하면은 2m.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 하면은 1m.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뒤에 가면서 이 지지점 간의 거리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외울 게 많죠. 그쵸? 외울 게 많습니다. 자, 보시죠.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냐? 땡땡땡땡. 3번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합성수지관은 관의 1.5m죠. 2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1.5m. 3번 PVC 전선관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4m. 4번에 금속관에 비하여 합성수지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번에 기계적 강도가 높다? 이건 아니죠. 기계적 강도는 약하죠. 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5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하나의 관로 직각 곡률 개소는 몇 개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관을 공사하다 보면 구부러지는 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 개소까지만 허용되느냐? 관이 구부러지는 게 하나, 둘, 세 개까지만 허용됩니다. 더 길어지게 되면 도중에 박스 같은 걸 설치하고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30m를 넘거나 아니면은 직각 곡률 개소가 3개를 넘을 때 하나 예를 들어 벽에서 바닥으로 왔다 한 번 구부러졌죠. 바닥으로 올라와서 저쪽 벽으로 올라온다 2번 구부러졌죠. 천장으로 올라온다 3번 구부러졌죠. 이제 그만 구부리자는 거예요.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 하나 만들고 계속해야 됩니다. 6번 합성수지관, 애자, 금속관, 케이블 배선이 모두 가능한 공사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조한 곳은 다 가능합니다. 건조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7번 합성수지제 전선관의 호칭은 관 굵기에 무엇으로 표시하게 됩니까? 자, 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관은 14mm, 16mm, 22mm, 28mm, 36mm, 42mm 이렇게 배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예요. 딱 그 숫자에 맞는 건 아니에요. 3번이 답이죠. 8번 합성수지관 배선에서 경질비닐 전선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4, 16, 22, 28, 36, 42 이렇게 되는데 3번에 18mm는 없습니다. 1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38 없어요. 10번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는 10스퀘어까지 사용할 수 있고 10스퀘어가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11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할 때이다. 할 때는 0.8배. 2번. 12번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을 때는 1.2배. 13번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 1.2배. 14번 합성수지관 공사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관 상호간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5가 아니라 1.2배로 한다고 했죠. 15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간 접속에 사용하는 부속품은 무엇이냐? 배관을 서로 접속하게 되는 거 커플링을 사용하죠. 네. 자, 여기까지 합성수지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관도 있어요. 그렇죠? 합성수지관 공사할 때 자, 요거 우리가 지점 꼭 하나 설비에서 외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다산의 뒤에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